연말정산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댁 향원입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하셨나요? 저희 집에 최측근이 연말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연말정산은 왜 해야 되는 거야? 매년 1월만 되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없는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 연말정산이 뭔지 쉽게 설명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흐름, 용어의 정리,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연말정산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세금은 정부가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역사 시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쌀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는데요. 도대체 세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세금은 모임의 회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을 할 때 모임이 진행되는 공간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비용을 위해서 회비가 필요한 것처럼 국가에서도 돈이 필요해요. 나라의 살림을 위해 병원, 학교, 전기, 도로 등등 이런 거를 꾸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세금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내면 좋지만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숫자 많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세금을 줄여주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금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내게 된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은 우선 직장인들만 하는 거예요. 흔히 직장인을 표현할 때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먼저 세금을 걷어가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직장인 입장에서도 미리 조금씩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부담이 덜하고요. 이렇게 세금을 걷는 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것이에요. 이 금액을 1년 동안 누적된 것이 한 해 동안 원천 징수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소득세를 미리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에 진짜 세금을 계산해서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 거고요. 내가 낸 세금이 적으면 좀 더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월에 월급이라거나 13월에 폭탄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연말정산을 할 때 딱 하나만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세금에 해당하는 결정세액을 아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과세표준과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나중에 그래서 뭘 챙겨야 되는지 그것만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거예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액을 곱한 거예요.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고요.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기과세 소득을 뺀 것이고요.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장인이 받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 급여액이 된다고 했는데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거를 말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청약통장 등으로 돈을 썼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세액은 2019년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일 때 소득세를 계산해 볼게요. 구간별로 계산을 하면 1,200만 원에 6%를 곱하고요. 800만 원에 15%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92만 원이 나오거든요. 누진 공제액을 활용하면 2천만 원에 15%를 곱하고 108만 원을 빼주면 동일하게 192만 원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해 산출세액까지 나오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이때 세액공제는 아까 전에 소득공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지출 항목 중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보장성 보험, 연금 이런 게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 항목을 많이 잘 챙기면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이 결국 진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소비를 늘리겠다거나 보험이나 연금이 세액공제가 된다고 또 다른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거나 또는 일부를 더 납부하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추가로 카드를 더 많이 쓰거나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 그 이상의 어떠한 이득이나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는 것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정산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2020년 1월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항목에서 실비보험 환급금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원래부터 실비보험 환급금을 받은 것은 연말정산에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확인이 힘들어서 의료비 부분으로 많이들 넣으셨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셔야 돼요. 혹시라도 잘못하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온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었고 가정 살림을 챙기는 생활 재테커로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